서울 강남의 번화가, 화려한 불빛 아래 웅장하게 서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 아테나의 육중한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얇고 낡은 코트를 입은 한 작은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 진아였다. 앙상한 몸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깊은 눈동자는 배고픔과 함께 세상을 등진 듯한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색이 바랜 이지베이크 오븐, 즉 장난감 오븐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레스토랑 내부는 진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였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코끝을 스치는 음식 냄새는 진아의 마른 위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주춤거리며 안으로 들어섰고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어린 손님의 등장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여기 혹시 음식을 살 수 있을까요? 진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향해 있었다. 직원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꼬마 아가씨, 여긴 장난감 가게가 아니란다. 음식을 주문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보다는 약간의 난처함이 섞여 있었다. 진아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오븐은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이걸 드릴게요. 이거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이 장난감 오븐은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돌아가신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유일한 장난감이었고 어두운 골방에서 그녀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가씨, 이건 음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동정심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런 어린아이가 배고픔에 지쳐 이런 곳까지 왔을 줄이야. 그는 진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려 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 앉아 홀로 식사를 하던 한 남자의 시선이 진에게로 향했다. 강진우. 그는 JK그룹의 총수이자 한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젊은 거물이었다. 그의 나이 39,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얼음처럼 냉정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완벽한 슈트 차림에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강철 심장을 가진 남자라고 불렀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오직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제국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고독과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진우는 테이블 위에서 빛바랜 장난감 오븐을 멍하니 바라보는 진아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소녀의 작고 앙상한 어깨와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에 꽂혔다. 그 장난감 오븐. 이상하게도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그림자. 오래전, 아주 오래전 그에게도 비슷한 장난감 오븐이 있었다. 고아원에서 홀로 지내던 어린 시절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낡은 장난감.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따뜻하게 웃어주던 누군가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희미해서 잡을 수가 없었다.
진우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냉철한 눈동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그림자를 보았다. 가난, 외로움, 그리고 세상에 맞서는 듯한 작은 용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진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직원들은 긴장했다. 꼬마 아가씨.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장난감 오븐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지? 진아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용기를 냈다. 저는 이걸로 맛있는 쿠키를 만들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설탕이랑 밀가루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작아졌다. 진우는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는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다. 이 아이에게 최고급 요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장난감 오븐은 따로 잘 보관해 두세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직원은 당황했지만 진우의 단호한 명령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진아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쿠키는 다음에 만들어서 아저씨에게 맛 보여주렴. 오늘은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꿈을 꾸는 듯했다. 굶주림에 지쳐 찾아온 이 낯선 곳에서 뜻밖의 친절을 만난 것이다. 그녀는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 속에 누군가를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진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손은 여전히 낡은 오븐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 오븐은 그녀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마법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운명의 실마리가 될까? 레스토랑의 화려한 불빛 아래 한 백만장자와 한 가난한 소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진우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진아를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참가 자리로 안내했다. 그 자리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진아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풍경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눈앞에 차려진 음식들에 시선을 빼앗겼다. 따뜻한 수프, 노릇하게 구워진 스테이크,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까지. 그녀의 작은 눈은 휘둥그레졌고 마른 침이 넘어갔다. 그녀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고급 요리의 향기에 황홀경에 빠진 듯했다. 진우는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진아가 식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듯 순식간에 음식을 접시에서 비워냈다. 그녀의 작은 손은 포크와 나이프를 서툴게 사용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진우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한 조각 한 조각 음식을 입에 넣을 때마다 그의 뇌리에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고아원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 남들이 버린 음식이라도 주워 먹으려 애썼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그는 진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깊은 공감이었다. 진아는 마지막 디저트까지 깨끗이 비운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까 그 친절한 아저씨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때 진우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다 먹었니? 진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미소 지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음식으로 인해 한결 생기가 돌았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건 이것밖에 없는데. 그녀는 테이블 옆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던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을 가리켰다. 진우는 그 오븐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플라스틱 표면, 작은 오븐 문, 그리고 옆에 달린 온도 조절 다이얼까지. 그는 오븐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오븐은 네가 가지고 있거라. 다음에 이걸로 쿠키를 만들어서 나에게 맛보여주면 돼. 진아의 눈이 크게 뜨였다. 정말요, 저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꼬마 아가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진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았다. 저는 지금 이모랑 살고 있어요.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모님을 잃은 아이.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우였다. 그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은 그녀의 상황에 그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이모랑 살고 있구나. 그럼 이모가 잘 보살펴 주시니 그는 이모라는 존재가 아이를 잘 돌보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진아가 이곳까지 홀로 찾아온 것 자체가 그녀의 삶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진아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네, 이모는 바쁘셔서요. 그녀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다. 진우는 진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큰 손은 그녀의 작은 손을 감쌌고 따뜻한 온기가 진에게 전해졌다. 아저씨는 강진우라고 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저씨를 찾아와도 돼. 아저씨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는 자신의 명함을 진아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명함에는 그의 이름과 JK그룹 총수라는 직함,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진아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저씨의 친절한 눈빛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전 진아예요. 강진아. 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강진아.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그에게도 강이라는 성을 가진 잊고 지내던 누군가가 있었다. 어릴 적 함께 고아원에서 지내던 한 아이.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강씨 성을 가진 아이였다. 그리고 그 아이 역시 작은 장난감 오븐을 가지고 있었다. 혹시 진아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고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아, 너의 부모님 성함은 어떻게 되니? 그리고 혹시 어디에서 왔니? 진아는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강민아예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이모 집에서 살았어요. 서울 말고 다른 도시에서요. 강민아, 그 이름은 진우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강민아, 그의 여동생의 이름이었다. 오래전 고아원에서 헤어진, 그리고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그의 유일한 혈육. 여동생. 그녀는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부모님을 잃은 충격과 가난 속에서 그는 결국 그녀를 잃어버렸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아가 자신의 조카, 즉 죽은 여동생의 딸이란 말인가. 이 터무니없고도 믿을 수 없는 가능성이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찼다.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 부모님을 잃은 고아, 그리고 강이라는 성과 미나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다. 진우는 진아의 손을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그는 냉철한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감정은 이미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진에게서 자신의 여동생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미나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다시금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진아, 아저씨가 너를 다시 찾아올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진우는 간신히 말을 잇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걸음은 흔들렸다. 그는 레스토랑을 나서는 동안에도 진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진아는 여전히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과 함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곧장 박 기사를 호출했다. 그는 박 기사에게 강민아라는 이름의 여성과 진아의 가족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격앙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진아가 자신의 조카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수록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그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자책감을 느꼈다. 그가 성공과 권력을 쫓는 동안 그의 유일한 혈육은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되짚어 보았다. 미나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슬픔을 억누르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나의 아이가 눈앞에 나타나다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그는 진아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의 이모라는 사람이 정말 그녀의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진아의 그 작은 장난감 오븐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이야.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다. 그것은 사랑과 책임감의 불꽃이었다. 그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진우는 진아와의 만남 이후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은 그의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 그는 박기세에게 강민아와 진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냉철했던 이성은 감정의 거센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 기사는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가 받은 보고서는 진우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강민아는 진우의 친여 동생이 맞았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헤어진 후에도 오빠를 찾기 위해 애썼고 결혼하여 진아를 낳았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 미나와 그녀의 남편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박 기사의 조사 결과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고장 나 있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일관성이 없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나가 사망하기 전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다는 점이었다. 그 유산은 진우와 미나의 친부모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들이 어린 시절 버려졌던 이유와도 관련된 비밀스러운 유산이었다. 진아의 현재 상황 역시 진우의 분노를 치솟게 했다. 미나 부부가 사망한 후 진아는 고모인 김선아의 손에 맡겨졌지만 그녀는 진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진아의 몸에 남아있는 멍자국과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다. 김선아는 진아의 유산까지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진아가 레스토랑에 찾아와 장난감 5분으로 음식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김선아의 학대와 착취 때문이었다. 진우는 보고서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턱은 굳게 다물렸다. 어린 시절 자신과 여동생이 겪었던 고통이 그대로 진에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는 가난 때문에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JK그룹의 총수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능한 자신이 아니었다. 과거의 기억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고아원에서 미나와 헤어져야 했던 절망적인 순간들. 그는 미나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녀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미나의 딸 진아마저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절대 진아를 놓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진에게 따뜻한 가족을 되찾아주고 미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맹세했다. 진우는 즉시 김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팀을 꾸리고 진에 대한 임시보호명령과 양육권 소송을 준비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김선아가 진아를 학대하고 유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증거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러나 김선아는 만만찮은 상대였다. 그녀는 언론의 진우가 어린아이를 이용해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려 한다거나 재벌의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고아를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강 총수님, 김선아 측 변호인단이 언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진아 양을 납치하려 했다거나 부모님의 죽음이 총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둬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내 과거를 들추는 만큼 나 역시 그들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싸울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미나, 그리고 지금의 진아를 위해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며칠 후 진우는 박 기사와 함께 김선아의 집을 찾아갔다. 허름한 주택가에 위치한 그 집은 겉모습부터 낡고 초라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선아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기색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강진우 씨, 갑자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김선아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JK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진아의 유산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진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더 이상 그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김선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가 언제 진아를 학대했다고 유산이라니 그 애한테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그녀는 시치미를 뗐다.
강민아 씨 부부의 유산 말입니다. 당신이 가로채려 했던, 그리고 그 유산은 강민아 씨의 친부모, 즉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진아는 저의 조카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선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다. 조카 웃기고 있네. 당신이 그 애의 삼촌이라니 몇십 년을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삼촌 타령이야. 애 아빠도 누군지 모르는 애가 무슨 유산이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진우를 자극했다. 진우는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가 진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모를 겁니다. 당신의 탐욕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는 진에게서 나의 여동생 강민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진아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래봤자 내가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할 거야. 이놈의 자식 돈 많다고 어린애까지 뺏어가려 해. 김선아는 더욱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진우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할 생각이었다.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진아의 몸에 있는 학대 흔적, 당신이 유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증거, 그리고 미나 부부의 죽음에 대한 석연치 않은 점들까지. 진우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김선아의 얼굴은 다시금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진우의 강력한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그녀는 비굴하게 애원했다. 당신의 변명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진우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 대신 냉철한 정의감이 가득했다. 김선아 같은 사람에게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진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진아의 행복을 다짐했다. 그는 진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것이었다. 사랑과 행복, 그리고 빼앗겼던 정당한 권리까지.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진아를 자신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는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였다. 강진우는 김선아의 집을 나선 후 곧바로 변호사팀을 소집했다. 그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진아의 양육권 소송과 김선아의 학대 및 유산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JK그룹의 막대한 자원과 진우의 확고한 의지가 더해지자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선아는 예상대로 만만찮은 상대였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진우를 악마화하고 진아를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재벌로 묘사하려 했다. 강 총수님, 김선아 측 변호인단이 진아 양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석 변호사 박민철이 보고했다. 그들은 진아 양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총수님의 유도 신문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은우의 눈에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진아의 증언을 흔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제가 그녀의 옆에 있을 겁니다. 그는 아이의 연약한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김선아의 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재벌 총수, 숨겨진 조카를 찾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고 TV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심층 보도했다.
진우는 자신의 명성이 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김선아의 악행을 만천에 알리고 싶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선아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진아를 친자식처럼 보살폈다고 위선적인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진우가 재산을 탐내 진아를 빼앗으려 한다며 역공을 취했다. 그러나 진우 측 변호사들은 그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아의 몸에 남아있는 멍 자국 사진, 영양실조 진단서,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은 김선아의 학대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다. 특히 진아의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과 함께 제출된 그녀가 굶주림에 지쳐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구걸하려 했다는 CCTV 영상은 법정 안을 충격에 빠뜨렸다. 결정적인 증거는 미나 부부의 교통사고 재조사에서 나왔다. 박 기사는 은우의 지시를 받아 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시 분석했고 예상치 못한 단서를 찾아냈다. 사고 현장 주변에 고장났던 CCTV 중 하나가 복구되었는데 그 영상에는 사고 직전 미나의 차량을 미행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포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는 놀랍게도 권태호라는 인물이었다. 권태호는 권성진, 즉 은우의 삼촌과 오랫동안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진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나 부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 삼촌 권성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권성진은 이미 지연의 불임 진단 조작 사건으로 은우와 얽힌 적이 있었다. 그의 탐욕이 또다시 그의 가족에게 비극을 안겨준 것인가? 은우는 즉시 박 기사에게 권태호의 행적과 권성진과의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박 기사는 권태호가 미나 부부가 사망하기 직전 김선아와 여러 차례 은밀하게 만났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또한 김선아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도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이 미나 부부의 죽음과 진아의 유산 횡령, 그리고 김선아의 학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나 부부의 죽음이 타살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소송을 넘어선 살인 및 유산 횡령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권태호와 김선아를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선아는 궁지에 몰리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권성진과 권태호의 사주를 받아 미나 부부를 감시하고 그들의 죽음을 위장하는 데 협조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미나 부부의 교통사고가 사실은 권태호가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에 의해 저질러진 고의적인 살인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들의 목적은 미나가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막대한 유산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진우와 미나의 친부모가 남긴 비자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진우의 부모님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었고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문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비자금의 존재를 민에게만 알렸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녀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권성진은 이 비자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미나 부부를 살해하고 진아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다. 진우는 김선아의 자백을 듣는 내내 몸을 떨었다. 그의 삼촌 권성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짓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연을 불임으로 위장하고 자신과 이혼하게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까지 살해하고 조카를 학대하려 했던 것이다.
권성진의 악행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법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재판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권성진, 당신은 내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권성진은 법정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악행은 언론을 통해 만천에 공개되었다. JK그룹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권성진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자가 어떻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진아를 보호하고 그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미나 부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뜨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불타올랐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진아의 양육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의 명예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다. 권은우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고 그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삼촌 권성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얼마나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JK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권성진과 그의 조력자들, 특히 권태호를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진아의 양육권이나 유산 문제를 넘어선 정의와 악의 대결이었다. 재판은 시작부터 치열했다. 권성진은 그의 거대한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고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미나 부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으며 진아가 학대당했다는 증거는 은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여론은 혼란스러웠다. 재벌가의 추악한 싸움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과거, 미나와의 관계, 그리고 삼촌의 악행까지. 진아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아빠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믿어주었다. 그녀의 용기는 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미나 부부의 죽음이 사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하는 것이었다. 은우 측 변호인단은 김선아의 자백을 바탕으로 권태호가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이 사고를 위장하여 미나 부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태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했고 김선아의 증언이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맞섰다. 은우는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 나섰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혔던 정보 분석 능력과 잠복 기술을 활용했다. 박 기사와 함께 권태호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은밀한 접촉들을 추적했다. 권태호는 삼촌 권성진의 오른팔이었고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은우는 권태호가 미나 부부 살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권태호가 자주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아지트를 알아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내부에는 불법적인 도박장과 함께 권성진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장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은우는 단독으로 그곳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 증거를 잡지 못하면
권성진과 권태호는 법망을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어느 비 오는 밤, 은우는 홀로 권태호의 아지트에 침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그는 고아원에서 생존을 위해 싸웠던 과거, 그리고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경험을 되살렸다. 내부에는 몇 명의 경비원들이 있었지만 은우의 노련한 기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아지트 내부로 깊숙이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거액의 현금 뭉치와 함께 권성진의 서명이 담긴 비자금 장부, 그리고 미나 부부의 교통사고 조작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있었다. 계획서에는 사고 현장에 CCTV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목격자들을 매수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민에게서 유산을 빼앗는 방법과 진화를 처리할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권성진의 지시 아래 권태호가 실행했던 것이었다. 은우는 증거들을 확보하던 중 인기척을 느꼈다. 권태호였다. 그는 몇 명의 부하들을 대동하고 아지트로 들어서고 있었다. 권태호의 얼굴에는 음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역시 강진우,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군. 증거를 찾으러 왔나 하지만 너무 늦었다.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끝이다. 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감히 권성진 회장님께 대들다니. 내 주제를 알아야지. 권태호는 부하들에게 은우를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은우는 뛰어난 격투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부하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다. 그러나 권태호 역시 만만찮은 상대였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은우와는 달리 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싸움꾼이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은우를 공격했다. 은우는 칼날을 피하며 권태호에게 방역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싸움이었지만 진아와 미나 부부의 정의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격투는 창고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 주먹이 오가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결국 은우는 권태호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에 겨눴다. 권태호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은우의 눈에서 살기를 보았다. 미쳤군. 정말 죽일 셈인가. 내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하지만 진에게는 모든 것이 남아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은우는 권태호의 목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박 기사가 은우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은우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한 후 뒤쫓아왔다. 권태호는 사이렌 소리를 듣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권태호와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은우는 확보한 증거들을 경찰에게 넘겼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잃어버린 것들 또한 많았다. 재판은 증거가 명백해지자 빠르게 진행되었다. 권성진과 권태호는 살인교사 및 유산 횡령,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권성진은 그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은우가 확보한 강력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권성진과 권태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JK그룹에서의 모든 직위는 박탈되었다. 한때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권성진은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 권력과 탐욕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진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과 얽혀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은우는 진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다 끝났어, 진아. 너는 이제 안전해. 그리고 아저씨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은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왔던 슬픔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은우는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는 이제 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에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었다. 이 모든 싸움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강진우는 법적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권성진과 권태호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의를 실현했다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진아가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미나 부부의 억울한 죽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특히 그가 친형제처럼 믿었던 삼촌 권성진의 배신은 그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토록 잔인한 음모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재판이 끝난 후 JK그룹 총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과거와 가족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진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의 결정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의 자리는 수십 년간 은우를 보좌해 온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다. 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화려함 대신 평온함이 가득한 곳이었다. 넓은 정원이 딸린 한적한 주택은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치유와 안정을 찾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진아를 위해 준비했다. 그녀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고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진아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그녀의 작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김선아의 학대 기억이 남아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진우는 그런 진아를 말없이 안아주고 토닥여 주었다. 그는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심리상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게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와 음악 활동을 지원했다. 진우 자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연의 불임 진단 조작부터 미나 부부의 살인까지 권성진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배후에 자신의 무관심과 과거의 나약함이 있었음을 자책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돈과 권력만을 쫓아 달려왔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야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진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가 끝나면 직접 데리러 갔다. 방과 후에는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요리 학원에 등록하여 진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진아는 아빠가 해주는 음식이라며 맛있게 먹어주었다.
진아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진우의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는 빛이 되어주었다. 하루는 진아가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엄마는 왜 저를 두고 떠나셨어요? 저를 미워하셨나요? 진우는 진아의 작은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아니야. 진아,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단다.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정말 용감하게 싸우셨어. 아저씨는 그때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아저씨가 너의 아빠가 되어서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엄마의 목까지 사랑해 줄 거야. 진아는 진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은우는 진아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진 상처들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진아의 눈물이 그의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수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아는 점차 밝고 활기찬 아이로 변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아빠 진우가 있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 한마디는 진우의 심장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그는 진정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진우는 진아의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JK그룹 총수였던 그를 어색하게 생각했지만 진아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냉철한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였다. 어느 날 진아가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을 들고 진우에게 다가왔다. 아빠, 저 이걸로 쿠키 만들 수 있어요. 아빠가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진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는 진아와 함께 부엌에서 서툴지만 즐겁게 쿠키를 만들었다. 따뜻한 쿠키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완성된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자 진아는 행복한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아빠,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진우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그녀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의 작은 손길에서 오는 따뜻함이었다. 그는 진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가족, 잃어버렸던 행복,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 진우는 이제 KW그룹의 경영에 다시 관여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경영 철학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그의 변화는 JK그룹을 더욱 견고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회귀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아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이 가져다준 작은 인연은 한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선물했다. 은우는 밤마다 잠든 진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나야, 내가 우리 진아를 잘 키울게. 그리고 너희 목까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고였다. 그의 삶은 이제 진아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여정이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진아는 이제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아빠 강진우의 사랑 속에서
희망과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치유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났다. 진우는 진아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진아는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픔 속에서도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고 그 재능은 진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꽃을 피웠다. 그녀의 그림에는 슬픔을 넘어선 따뜻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화가로 성장했고 그녀의 작품은 국내외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진아는 자신의 성공이 모두 아빠 진우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아빠, 제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아빠가 저에게 주신 사랑처럼요. 진아는 전시회 개막식에서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우는 진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미소 지었다. 진아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내 그림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단다. 네 엄마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의 눈에는 행복과 함께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다. 진아는 구화 시절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는 그 오븐을 자신의 작업실 한쪽에 두었고 가끔씩 그 오븐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새겼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픈 기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우 아빠를 만나게 해준 운명적인 매개체였다. 그녀는 그 오븐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낡은 오븐 주위로 따뜻한 빛이 감도는 그림은 그녀의 개인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다. 진우는 진아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 또한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았다. 진아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얼굴은 그의 마음속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 주었다. 그는 JK그룹의 총수 자리에는 여전히 물러나 있었지만 비상임 이사로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과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자신과 진아처럼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힘썼다. 어느덧 진우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혜로웠다. 그는 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JK그룹의 지분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가치관까지. 진아는 아빠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고 윤리적인 리더로 성장했다. 늦가을 어느 날, 진우는 자신이 직접 지은 집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옆에는 진아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울려 퍼졌다. 진우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으로 가득 찬 완벽한 삶이었다. 손주 중 한 명이 진우에게 달려와 작은 그림을 내밀었다. 그것은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을 그린 그림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진아 엄마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오븐이래요. 이걸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어요. 진우는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낡은 이지베이크 오븐. 그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자 그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한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는 손주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오븐 덕분에 할아버지는 너희 엄마를 만났고 너희를 만났단다. 이 오븐은 우리 가족의 시작이야.
절대 잊지 마렴. 그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미나와 지연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제 미나와 지연에게 떳떳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의 아이를 잘 키웠고 그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의 삶은 비록 불완전한 시작이었지만 사랑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강진우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어떻게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러나 동시에 진심 어린 후회와 끊임없는 사랑이 어떻게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낡은 장난감 오븐에서 시작된 기적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영원히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영원한 가족의 서사로 기억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 강진우와 진아의 깊고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던 이들이 결국 사랑과 용기로 서로를 구원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낡은 장난감 오븐이 시작점이 된 이 이야기가 때로는 작은 인연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선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과 함께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